실외기전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2년 3월 고3 3월입니다. 3월 고3 모의고사 영어 해설 일부 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웠던 문제로만 중요한 제가 봤을 때 어려웠던 문제로만 몇 개를 짧게 풀어보고자 해요.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뭐죠? 역시 빨리 읽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빨리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 영어도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를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CPU의 성능이 좋을수록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분석하며 읽으면 더 바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자제분, 이걸 듣고 있는 본인 또는 여러분의 자제분은 분명 영어를 이렇게 배울 거예요. 물론 지금 하는 방식을 듣고 나서 과연 이렇게 강의하지 않는 강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모두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 한 지문을 해석을 하죠. 이 한 지문. 근데 시간이 거의 30분이 걸려요. 그 이유는 하나하나 분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분석하지 않으면 좋아하느냐? 또 분석해 주길 또 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학생이 원하니까 강사가 따라간다. 영어 강사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영어 강사든 학교 선생님이 하니까 학생이 그게 정답인지 알고 따라간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먼저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먼저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잘못된 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해석해주고 넘어가면 싫어하죠. 방법을 제시해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영어 강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이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영어에선 특별한 방법, 특별한 문법이라는 것은 알아도 소용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해 보여야 장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정말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읽는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방법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량을 줄여라.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뇌는 누구나 이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강사들은 이것을 분석하죠. 이를테면 아실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왓절을 이렇게 배울 거예요. 왓절은 바로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느냐. 그래서 영어선 what. 그래서 뭐뭐처럼 what like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입에 쏙쏙 넣어주는 것들이 정말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영어는 쉽게 느껴지다가 나중에 가보니 안 되더라로 끝나요. 그런 말 있죠. 영어는 웃고 들어가서 울면서 나온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넣어주니까 쉽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줘요. 그러나 쉽게 느껴지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시험은 더 빠른 독해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미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고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시험인 거예요. 그렇다면 언어의 능력이 조금 미달한 학생들이 그러면 바보냐? 그렇진 않죠. 그 학생이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암기를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걸 잘할 수 있겠죠. 자, 시험은 시험입니다. 이것은 분명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로 속도. 빨리 읽을 수 있는 학생. 이 학생들은 이거에 최적화된 학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축구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축구 잘하는 학생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100m 달리기 빨리 하는 학생들만 원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학생들은 번역을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번역이라는 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고 하는 거고요. 어떤 학생은 해석을 잘할 수 있고요. 해석과 번역은 다릅니다. 해석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요. 해석을 좀 느리게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어 동사 찾고 하면은 번역에 가깝기 때문에 이 번역에 관한 훈련은 시간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므로 시험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0m 달리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축구를 시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자, 이제는 그런 형식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또 하나, 이런 경우 많죠. 주차 있는 걸 보면 안다. 뭘 알아요? 아, 이게 부정어가 들어갔으니까 동사와 주어가 도치된다는 거, 이 정도 지식은 물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풀 때. 그러나 또 하나는 이시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생각 안 하나요? 왜? 분명히 주체 있는 게 해지만 주체 있는 게 아니라 이까지 주체 있어요. 그럼 이시 단수인지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 돼요. 대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죠. 그럼 이건 해지로 바뀌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해석 안 하고 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as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as 때문에 헷갈리셨을 거예요. as. 좋아. 내가 해석 하나 풀 수 있어? as가 있으면 또 as가 있지.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들어간다면 틀렸죠. 이게 뭐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맞을까요? 뭐 다음에 then을 써야 되죠. 뭐 다음에 then을 써야 되고 as는 또 as를 쓰죠. 뭐가 맞을까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분석하지 마시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as 다음에 주로 이제는 어떻게 쓰는지를 생각하고 한번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끝도 없죠. consist of. 자, ing 붙었습니다. 주어가 그릭 뮤직이고 동사가 얘니까 여기 ing 썼다. 뭐 이렇게 봐서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 to be. 맞을까요? 틀릴까요? 앞에는 보니까 as가 나오는데 도저히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석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이에요. 자, 이거는 부사 썼습니다. 그래요. 주어 다음에 부사 쓰는 거 뭐 틀리지 않죠. 그럴 수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런 정답은 2번이었던 거예요. 바로 뭐와 연관된 거죠. 자, 이제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대부분 강사들이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반성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왜 발전이 없을까요? 반성의 전제는 변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단어를 암기하지 않아서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 그럴 수 있죠, 분명.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다가 실패하고 암기하다 실패하고 암기하다 실패하고 고3이 돼서도 암기하다 실패하고 재수하고도 실패하고 대학교 가서도 실패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꼭 단어를 암기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이게 해야 되는 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변화를 줘야 돼요. 근데 반성이 꼭 누구한테 맞춰 있냐면 단어 암기하지 않은 여러분한테 맞춰 있어요. 결국 내가 게을러서라는 말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바로 여러분에게 문제다라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왜 쉽게 해결되냐면 자, 종교도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했어요. 뭔가 안 돼요.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종교에 기대는 거예요. 자, 누군가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자꾸 뭔가 안 좋아요. 그러면 종교에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바로 신에게 기도를 하면 너에게 복이 온다. 아, 문제는 해결됐죠. 신이 기도. 너가 신을 믿지 않아서. 자, 모든 건 너의 문제야. 라고 하면 돼요. 물론 여러분의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우리는 몰라요.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왜냐하면 어떤 example, 그 예가 없습니다. 쓰여지거나 노트란 말은 음표로 되어 있는 기록된 그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노아라는 단어 또 아니다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그때 부정어가 나가면 아니다가 들어가니까 동사 주어가 바뀝니다. 항상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자, 뭣도 아니냐? 그것은 그리스 음악이겠죠. 오랄 구두로죠. 구두로도 생존에 돼 있지 않아요. 구두로 우리가 목을 하는 거죠. 구두로 구슬로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남아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남아 있다? 아니, 남아 있지 않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음악은 맞고요. 단수니까. 자, 그 많은 것들이 아마도 어쨌든 즉흥적인 임프로바이즈, 즉흥적으로 돼 있고 즉흥적인 연주로 돼 있었을 것이며 어떠한 룰과 어떤 전통 안에서 그렇게 돼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걸 기초로? 바로 쓰여진 라이터, 작가들, 플라톤이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떠한 그들의 어떤 어카운트, 그들이 남겨놓은 어떤 설명들, 이 작가들이 해놓은 어떠한 그러한 기술들이 있군요. 그 기술들로부터, 기술이란 말, 어카운트란 말은 그들이 어떤 거에 대해 설명하고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로부터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 누구냐면, 이 두 사람은,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거, 음악을 철학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관심이 있지, 기술적인 어떤 입문서, 그것을 실행하는 기술적인 입문서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뭔가 활용해보고자 하는 거에 관심이 더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적인 어떤 입문서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 해보는, 음악을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활용 도구였던 거죠. 철학적 도구. 됐습니까? 그래서 뭐보다는 뜻의 than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 음악이라는 건 대개 보컬, 그러니까 악기가 아니라 보컬, 아시죠? 보컬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로 구성되어 있냐? 바로 verse, 음률이죠. 그렇죠? 노래가 되는 어떤 리드미컬한 어떤 음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악기가 함께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 이게 악기 이름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튕기는 어떠한 기타라, 이게 아마도 기타의 뿌리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함께 해요. 사실상 플라톤은 음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음악 속에서 이 악기가, 플루트 같은 악기가 혼자 연주하는 음악, 그리고 아니란 얘기죠. 댄스나 노래가 함께 하지 않는 거, 그럴 때는 이것은 과도하게 조잡하고 멋이 없는 걸로서 봤다. 가 되겠죠. 그때 consider to be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구조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영어에서 to 부정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첫 번째 이제 판단이 있어요. 판단. 그래서 예를 들면 seem to 하면 뭐뭐인 것 같다라는 판단처럼 conside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A를 B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본다. 이렇게 판단 알았으니까 정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한 1%에서 5%도 안 되는 영역이고, 진짜 중요한 영역은 따로 있어요. 영어에서는. 하여튼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잡한 걸 보고 있다. 멜로디는 매우 제한적인 그런 레인지, 범위죠. 피치, 음률의 어떤 레인지를 갖고 있고, 이 악기가 일반적으로 단지 한 옥타브 정도만 스팸, 길이가, 폭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렇게 정의 내린 거예요. 2라고. 그 당시 2라는 건 없었겠죠. 이 코드에서 다음 코드 정도라는 얘기죠. 자, 물론 정답 해석할 때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거. 빈칸 추론이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해석은 어렵지 않았는데 아마 여기에서 애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성 분명 아닌 거로 알 거고, 요거 두 개 요 정도에서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물론 릴렉세이션 아니에요. 자, 인디아 언어에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메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자비, 친절, 그리고 부드러움,
다시 말해서 상냥한 거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부디즘.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것은 그 생각이고, 부디즘이 권하고 있는 일상적인 종교적인 명상을 권하는데요. 이것을 뭐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이러한 태도, 다시 말해 부드러움, 친절함, 이러한 태도를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거예요. 명상이라는 것은 바로 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매일 아침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get ignorant, 짜증이 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냉담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것부터 이런 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적대적인 본능, 충동을 대체해서 그 대신에 친절하게 이러한 메시지를 리허설, 연습해 보는 거죠. 나는 너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본다면 아마도 그것이 외부로 확장돼서 궁극적으로는 매우 많은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배경의 생각, 그것의 어떤 배경의 백그라운드의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적절한 자극, 올바른 자극으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감정, 우리들이 사람에 향한 감정이 고착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개방되어 있어요. 신중한 우리 의도적인 변화, 의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걸로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 어떤 기술?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창조성은 분명 아닌 거 아시겠죠? 릴렉세이션, 약간 편안해지는 거, 컴패션, 이게 연민으로 나올 거예요, 사전에. 이건 물론 정당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권한 부여 이런 거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연민하니까 연민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연민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컴패션의 말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컴패션은 상대방에 대한 고통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느낌, 이것을 연민이라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연민하고 느낌에 그런 것보다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불쌍하다 말할 수 있나요? 그거보다는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좀 비슷하게 보기도 하네요. 하여튼 릴렉스는 분명 아니니까 분명 컴패션, 뭔가 돕고 싶은 사람, 이거죠. 이 돕고 싶은 감정은 배울 수 있는 스킬이다가 적절하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보다시피 뭔가 어떤 사람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니까 연민이 적절하다, 컴패션이 적절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하지 않고 풀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방법으로 앞에 있는 거 보고 골라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맞출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요행수다. 네,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